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것 같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에요. 마치 안개가 걷힌 후에야 앞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만 진짜 중요했던 것들을 깨달아요. 오늘 이야기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그저 그렇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분명 닿을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나는 올해 70이 되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되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 겪었던 일들은 너무나 생생해요. 특히 후회스러운 순간들은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요. 젊은 날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갔죠. 승진을 위해, 더 나은 연봉을 위해,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밀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면 나중에는 여유가 생길 거고 그때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었어요. 남자는 참고 버텨야 한다는 말도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가족 앞에서 힘들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매일 밤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고 아침이면 또 출근 준비를 하는 반복적인 삶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크면 잘해주지 뭐. 지금은 어려서 아빠가 바쁜 걸 이해 못하지만 크면 다 이해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계속 미뤘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퇴직하면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항상 나중에였어요. 그 나중에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허무하게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상사들은 저를 좋아했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잘 맞췄으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승진도 제법 빨리 했어요.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올라갔죠. 연봉도 점점 올라갔고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안정적인 회사, 괜찮은 직급, 나쁘지 않은 연봉.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어요.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공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 같았죠.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가 없었어요. TV를 보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그랬죠. 가끔 아내가 말을 걸어도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대충 대답했어요.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들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일에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한다며 늦잠을 자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했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적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러갔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더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이했어요. 회사 생활 35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막막했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매일 아침 출근하던 버릇이 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잖아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그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허전하고 두렵고 불안했어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전부였죠.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바빴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했죠.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세계에 저는 없었어요. 아니, 제가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말 우연히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나랑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진짜로요. 언제 아내와 진지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지, 마주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1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아니면 10년도 더 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조차 못하다니. 이게 정상인가? 이게 부부인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실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역시 그렇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더 아팠어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것보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각자의 삶으로 멀어져 있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다행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통화는 짧았어요. 아빠,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딸의 목소리는 늘 급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네, 잘 지내요. 그럼 일하러 가야 해서요. 그렇게 짧게 끊겼어요. 그 나중에는 점점 길어지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하면 또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아,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전의 제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바빠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그 나중에를 저도 계속 미뤘었잖아요. 결국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먼저 멀리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TV 소리는 집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비어만 갔어요. 시끄러운데 고요했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외로웠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소음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저는 정말 늙은 할아버지였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 그 사람이 정말 나일까? 낯설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산 걸까?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70년을 살았는데 과연 잘 산 걸까? 후회 없이 살았을까? 의미 있게 살았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분명하게 아니오였어요. 후회투성이었고 의미도 찾을 수 없었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조금 있죠. 집?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나이가 드니까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같은 또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군요. 딸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오셨는데 둘이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딸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물어봐요. 아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가 보였어요. 아니, 제 현재가 보였어요. 저렇게 자식과 다정하게 손잡고 병원에 올 수 있을까? 저렇게 서로를 걱정하고 챙길 수 있을까? 아니,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딸, 아들, 둘 다 바쁜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아니, 시간을 내려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두려웠어요. 혼자 늙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직장? 지금 저는 퇴직했어요. 그 많은 야근, 그 많은 회식, 그 많은 스트레스가 지금 남긴 게 뭔가요? 명함 한 장도 없어요.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돈? 모았죠. 제법 모았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 뭘 할까요? 혼자 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기뻐하겠죠. 하지만 그게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에요. 명예? 그런 거 없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고요? 그게 뭐가 남았나요? 이웃들이 저를 아나요?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공허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모래를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허무했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펼쳐보는 가족 앨범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젊었던 아내,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옆에 서 있는 저도 보였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는 26살의 청년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라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을 지켰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들이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이요. 작고 귀여운 아기들이었어요. 그 작은 손, 그 작은 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생각이 났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조심스러웠죠.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줘야지라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그 다짐도 지키지 못했어요. 돌잔치 사진도 있었어요. 100일 사진도 있었어요.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입학 사진들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 대부분에 제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이들만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죠. 가끔 제가 나온 사진도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거나 멀리 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죠. 세 명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없었어요. 아,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죠. 토요일이었는데 긴급 회의가 있다고 출근했었어요. 딸이 1등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집에 왔는데 저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대요. 아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대충 그래, 잘했네라고만 했던 기억이 나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사진 밖에 있었어요.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에 늘 부재했어요. 물리적으로도 부재했고
마음으로도 부재했어요. 설령 사진에 있을 때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가 있거나 다른 걱정에 빠져 있는 게 티가 났어요. 아내 사진들도 봤어요. 20대의 아내, 30대의 아내, 40대의 아내, 50대의 아내. 사진 속 아내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화사한 미소가 점점 옅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50대 이후 사진들을 보니 아내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지쳐 보였어요. 가끔 웃는 사진도 있었는데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환하게 웃더군요. 하지만 가족 사진에서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제 알았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일에 도망치며 살았던 거예요. 가장 노릇을 한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도망친 거였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솔직해지는 게, 마음을 여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웠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약해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회사에서는 숫자와 데이터로 대화했고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죠. 그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 편함이 지금 이 외로움을 만든 거예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그 말, 조금만 부드럽게 할 걸, 괜찮냐고 한 번만 물어볼 걸,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줄 걸. 수없이 많은 할 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울어도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가장 잔인한 진실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후회하는 순간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부디 나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아버지와 평생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고 나 역시 말이 없었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나는 회사 일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곁에 있지 못했어요. 다음 주말에 가야지, 조금만 더 안정되면 시간 내야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아버지는 그냥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뭘 좋아하셨을까? 어떤 꿈을 꾸셨을까?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셨을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날 밤 형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엔 널 많이 찾으셨어.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지. 내가 오기만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날 바라보시는 꿈이에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죠.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할 걸.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영원히 없어요. 다음은 딸 이야기예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예회에서 주연을 맡았다고 초대장을 건네주더군요. 아빠, 꼭 와야 돼. 약속이야? 밝게 웃는 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했죠. 다음엔 꼭 갈게. 아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가 무대에서 계속 객석을 둘러봤대요. 아빠가 올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초대장을 줬지만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주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그렇게 말하는 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었어요. 지금 딸은 30이 넘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아빠,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딸이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에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죠. 이번 생일엔 우리 둘이 조용히 저녁 먹을까? 나는 대충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날 나는 회식 약속을 잡았죠. 미안해. 다음 생일엔 꼭 뭐 해줄게. 아내는 괜찮다고 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아내를 봤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못 본 척했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사과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변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후로도 아내의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씩 무너져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는 화려한 선물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나는 그 간단한 것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들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아빠, 입학식 날 같이 가자. 사진도 찍고.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날 나는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님과의 중요한 자리였죠. 아들아, 미안한데 아빠가 꼭 가야 하는 데가 있어. 엄마랑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변했죠. 더 이상 나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몇 년 후 아들이 취직해서 집을 떠날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 전화해라. 아빠가 궁금하니까.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빠도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먼저 아들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죠. 항상 아들이 전화하면 받기만 했고 그것도 짧게 끊었어요. 아빠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파요. 어머니는 평생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셨어요. 명절 때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상 가득 음식을 차려 놓으셨죠. 나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가지 않았어요. 엄마, 저녁 늦게 갈게요. 낮에 일이 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한숨이 들렸지만 그냥 넘겼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명절이었어요. 이번엔 좀 일찍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나는 또 늦게 갔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형제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죠. 어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차가워진 음식들을 다시 데우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따 따뜻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독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게 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밥이었어요. 한 달 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에 어머니가 담아두신 반찬들이 있었어요. 날짜가 적힌 메모와 함께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냉동실에 넣어뒀으니 꺼내 먹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때서야 알았죠. 이 이야기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보고 싶어, 사랑해, 미안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같이 산책 갈래?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갑자기 왜? 어디 아파? 그 반응이 가슴 아팠어요. 내가 먼저 제안하는 게 그렇게나 낯선 일이었다니. 아니,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코트를 입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단둘이 걷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저기 벤치에 잠깐 앉았다 갈까?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엔 나한테 눈길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같이 걷자는 말도 한 번 없었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난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당신한테 사랑받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그냥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혼자 사는 것처럼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단 말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침묵이 점점 편안한 침묵으로 바뀌어 갔죠.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요? 당신이 프로포즈 하던 날. 기억하지? 손이 떨려서 반지를 떨어뜨렸잖아. 맞아요.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그 속에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들이 가득했죠. 전화는 짧고 형식적이었기에 나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손으로 직접 쓰는 긴 편지요. 먼저 딸에게 썼어요. 딸아, 아빠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지.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예회 기억나니? 아빠가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갔잖아. 그게 아빠 인생 최대의 후회 중 하나야. 넌 그 후로도 여러 번 아빠를 초대했는데 아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지. 내가 점점 아빠를 멀리하게 된 게 다 아빠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빠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좋은 아빠는 못 되더라도 곁에 있는 아빠가 되고 싶구나.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죠. 이 말들을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며칠 후였죠. 아빠, 편지 받고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아빠한테 서운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쌓여온 것들이. 하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겠죠.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빠. 천천히, 조금씩.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아들의 답장은 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빠가 입학식에 안 온 날 사실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사진 찍는데 저만 혼자였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아빠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봐요, 아빠. 나는 평생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요. 뭐하러 찍어? 귀찮게. 그래서 우리 가족 앨범에는 내가 거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진은 시간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내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가족 사진 찍자. 다 같이 모인 김에.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아빠가 사진 찍자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다들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아내와 둘이서 아이들 각각과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예전에 나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라.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려고 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책도 읽어주죠. 어느 날 5살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예전엔 안 놀아줬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죠.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할아버지 바보 아니에요. 이제 놀아주잖아요. 손녀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변화를 금방 알아채고 그걸 받아들여주죠. 퇴직 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봤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뭐라도 해요. 이러다가 늙어 죽겠어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강좌였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하지만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몇 달 후 첫 작품을 완성했어요. 우리 집 앞 공원 풍경이었죠. 잘 그린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만든 거라는 게 뿌듯했어요. 집에 가져와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좋은 곳에 걸어놔야겠네요. 그 그림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70세에 시작한 변화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부 다시 시작하는 관계들. 변화는 혼자 오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방도 한 걸음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 요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왜? 그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무서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남는 거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그 말에 목이 메었죠.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결혼 초기의 일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서로에게 서운했던 일들. 사실 당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한텐 무관심하면서 밖에선 그렇게 열심히 사나 싶었죠. 아내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게 맞는 줄 알았나 봐.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나 잘 보내요.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편안한. 아빠, 요즘 그림 그리신다며요? 취미 삼아서. 한번 볼래? 나는 딸에게 내 작품들을 보여줬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들이었죠. 딸이 한참 그림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하셨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좋네요. 아빠가 즐거워 보여요. 그날 딸은 오래 머물렀어요. 예전엔 급하게 밥만 먹고 가던 딸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최근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힘내라 한마디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번엔 달랐어요. 무슨 일인데? 이야기해봐.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죠.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찾아왔어요. 별일 없어도 그냥 들르는 날이 많아졌죠. 아빠, 저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아들아, 나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늘 그랬듯이 뭔가 일이 있어서 전화했냐고 묻더군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전화를 먼저 하시다니.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회사 다니고 일하고 그러죠.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다음 주에도 전화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아들도 점점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어요. 무슨 고민?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예전에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아빠 생각을 들어볼래? 아빠가 내 나이였을 때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조언이 아니라 경험으로서요. 아빠, 이야기 들으니까 도움이 되네요. 그래, 다행이다.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퇴직 후 친구들과도 멀어졌었어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고 살았죠. 어느 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고등학교 친구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나 기억하니? 너 누구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오, 이 친구야? 얼마 만이야? 친구는 반가워했어요. 너 살아있었구나. 연락이 왜 없었어? 미안해.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다들 그렇게 살지 뭐. 우리는 만나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죠. 친구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지만 웃는 모습은 고등학생 때 그대로였어요.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자주 보자. 남은 인생이나 재미있게 살자고.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해서 이제는 5명이 모이죠. 야, 너희들이 내 삶의 낙이야.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친구만큼 편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가 계세요. 몇 년을 같은 층에 살았지만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짐을 들어 할머니 집 앞까지 갔어요. 할머니가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나도 밝아지고 상대방도 밝아지죠. 이렇게 하나씩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 인생도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70세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겪은 진솔한 경험담이에요.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가요.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70세가 되어 있죠. 뒤돌아보면 순식간이에요.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40년, 어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벌써 손주가 생겼고, 어제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퇴직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 포옹 한 번.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나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말로 들어야 해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이 진심을 더 크게 만들어요.
나는 이제 아내에게 매일 말해요. 당신 사랑해. 처음엔 아내가 놀라더니 이젠 웃으며 대답해줘요. 나도 사랑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원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도 처음이라 서툴지만 너희를 사랑해. 그 마음만 전해지면 충분해요. 건강은 진짜 재산이에요. 젊을 땐 몸이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일하고 그렇게 무리하며 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아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기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병원 검진 꼭 받으세요. 나는 70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운동해요.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은 결국 죽을 때 후회하게 돼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 사람한테 사과할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은 가세요.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는 평생 화를 많이 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용서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화내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걸요. 상대방은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속 끓이며 사는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실수한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했던 자기 자신도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지죠.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를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미래를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세요.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살까?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있는 것에 감사해요. 건강한 몸, 함께 있는 가족, 지붕 있는 집, 따뜻한 밥.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해요. 오늘도 숨 쉬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70세에 그림을 배우고 70세에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우고 70세에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지금 시작해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그래요. 당신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이 가장 어린 순간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자동으로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인생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게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혼자면 의미가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재산이에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실들이에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돼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오늘 자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오래 못 본 사람을, 미안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하지만 의미 있게 살면 짧아도 충분해요.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살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전화 한 통이면 닿을 수 있는 그 사람, 보고 싶다고 말하면 달려올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걷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인생의 전부예요.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길, 당신 곁에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길, 그리고 당신이 후회 없이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래요. 감사합니다.